대박을 난 그런 케이스 기억나는 거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 가능할까요? 최근에 제가 판 물건인데요. 눈에 보이기 좋은 부동산이 잘 팔립니다.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이는 건 이 감성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화려하다.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모델하우스에 투자하는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가 아닐수록 점점 더 일반인들은 외면합니다. 땅만 있다. 그럼 내가 저기다 건물을 어떻게 줘? 땅이 높이 솟았거나 아니면 밑으로 꺼져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확확 깎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요. 그냥 평지보다 한 1.5m 저지였습니다. 그거를 메꿔서 많이 남진 않았고요. 한 13억 정도에 사서 19억에 네.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단기에 했다 보는데 예.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흙만 메꿔서 이제 매각을 한 케이스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차익이 납니다. 단순히 다 완성된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차익을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너무 욕심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약간의 작업 이런 것들이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3억에 1.5m 파진 땅을 매입을 해서 메꾸면 바로 누군가 살 것이다. 감이 옵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은 알죠. 근데 이거는 전문가를 위한 방송이 아니니까 비전문가들도 압니다. 딱 보면 아니야. 그게 아니죠. 내가 아예 초보다. 그럼 거기 며칠간 탐문해보면 압니다. 뭐 이 땅은 얼마, 저 땅은 얼마 이런 것들을 계속 탐문해보면 확신이 쓰는 순간 내가 입찰하는 결정이 내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부류. 아예 탐문을 안 하고 확신을 못 갖는 사람과 그리고 탐문을 아무리 해도 내가 입찰을 해야 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 첫 시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실 한 번만 해보면 별거 지금 정도의 물건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감이 있다 저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수다가 많은 분들이 유리합니다. 수다가 많은 분들. 네. 말을 잘하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잘한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쿵짝이 맞는 이제 시골 가면은 부동산도 있지만 동네 사람 분들하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뭐 김씨 땅이 얼마에 팔렸대느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1.5m 파진 땅 말고 또 이렇게 조금 큰 성과를 거셨던 뭐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재밌네요,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많죠, 네. 제가 옛날에 MBN에 이 사연을 한번 들고 나왔었어요. 10년 전 사연이에요. 10년 전에 이 아파트를 올려야 될 땅인데 그 끄트머리에 지렁이처럼 쭉 걸려있는 토지가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거를 낙찰을 받고 시나리오는 그게 없으면 아파트를 못 지니까 길에 붙어 있었나 보죠, 이렇게? 그렇죠. 아파트 부지 안에 지렁이처럼 길게 생긴. 근데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는 말 그대로 지렁이죠. 그러게요. 폭이 기억에 한 3m에 길이가 한 250m 이렇게 됐으니까. 신기한 땅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땅도 안 보입니다. 또랑처럼 물 줄줄줄 흐르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 땅이 이제 경매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5천만 원인가 나왔는데 제가 한 10배를 썼던 것 같아요. 오,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엄청난 확신을 가지셨네요. 거기에 또 10배 가까이를 받은 것 같은데 와. 그거를 예전에 그 방송국에 출연하려고 네. 성공 사례를 보여달라고 자료를 쫙 보내줬더니만 네. 이거 너무 사행성이 크다. 좀 평범한 걸 보내달라. 빠꾸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때 아파트, 저도 아파트가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도 또 기술을 부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때는 사실 도전이었습니다. 길고 못생긴 땅이니까 그리고 또 끝에 붙어 있으니까 아파트 측에서 우리 걸 빼고 그렇죠. 아파트를 하면 저는 이제 너무 못생긴 땅을 그렇죠.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걸 빼고 설계를 하는데 최소 6개월. 제가 처음에 경매할 때만 해도 기준금리가 5%였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더 비쌌어요. 하루에 나가는 돈이 뭐 수천만 원. 그러니까 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도 뭐 저도 초보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 두려움과 도전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 주변에 정말 돈이 별로 없던 분인데 경매로 이렇게까지 성공했다. 이런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강의에서도 조금 제가 인용하신 거를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잘 흡수하는 분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39평 아파트 딱 한 채 갖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뭐 아주 비싼 동네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태양바람님의 수행 비서 같은 기사 역할을 한 3년 하셨어요. 예. 공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까지도 다 이제 임장을 다 함께 하시는 거네요. 임장뿐만 아니고요. 계약서 쓸 때도 같이 가고. 그렇죠. 예.
경매 뭐 유치권이라고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분들을 다 만나 분이 있는데 네. 3년 정도가 있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공부를 한 지는 3년 전인데 경매를 시작한 건 3년 후입니다. 그래서 그 39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도 없었어요. 경매를 3년 후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조금 넘으셨어요. 한 400억 정도 보유하셨더라고요. 400억이요, 400억?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한우를 사갖고 먹자고 왔는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살짝 안 좋은. 안 좋을 건데. 아 이게 스승보다 올라간 거는 이게 좋은 건데 청출어라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건 사실 농담이고요. 아, 네, 그렇죠. 농담이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방송에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금액으로 10억 정도 이제 자본이 있었다 없었다는 중요한 게 네네. 아닙니다. 그 정도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10억을 만드신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몇백억은 극소수니까 네. 좀 그런 예를 들어드린 거고 하여튼 10억 정도는 벌 수 있다. 열심히 꾸준히 하면. 경매는 이제 어렵다는 편견이 좀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사실 아까 우리 용어 말씀하셨지만 유치권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그프렌드 경매 학원처럼 시중에 있는 학원을 거치지 않고 독학으로 경매 고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그걸 독학으로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경매할 때만 해도 서점에 가면 경매책이 없었습니다. 아예. 경매 학원도 없었습니다. 뭐 유튜브 이런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하게 되면 단점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경험자가 주변에 없으니까 내가 1호 경험자입니다. 이걸 경험해 봤는데 이건 아니구나.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이 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독학하시는 분의 단점입니다. 제가 한 20년을 했다면 10년은 그런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10년이나 하셨어요, 그 시행착오를? 네. 그 시행착오가 없으면 또 성장이 안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또 그렇게 경매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어떤 거는 잘못 받아서 마음고생도 하시고 이런 걸 다 하셨겠네요. 전재산을 날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쩌다가 그런... 경매는 아까 뭐 지분이 나오는 것처럼 땅하고 건물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그 중에 땅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건물만 나오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일반 매매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많이 싸질 테니까. 그래서 많이 싸지는 물건이 건물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딱 쳐보면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조언도 저도 얻었어요, 나름. 근데 제가 수준이 이렇게 되면 또 요만한 수준밖에 또 없어갖고 주변에 낙찰 받았다가 그 건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방에 날아갔죠. 부원장님도 그런 또 경민이 시절이 또 있었네요. 아 그럼요, 한 2번 있습니다. 전체전이 다 날아갔죠. 그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그런 걸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안 됐군요. 안 됐죠. 네. 근데 그걸 한 2년 정도 소송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화가 나고 힘들었지만 네. 지금 보면 그게 굉장히 저를 많이 성장시켜준.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하려면 나름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시려면 좋은 스승을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말로 멘토를 찾아서 그렇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학원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예. 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점과 그리고 이제 자기 세상에 좀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독학하다가 1, 2년 하다가 못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제 영상을 보고 제가 열을 알려드렸으면 네. 본인이 취하고 싶은 5개만 갖다 쓰는 거예요. 뭐가 요리도 다 이게 조미료가 그렇죠. 맞아야 맞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렇게 갖고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뭔가가. 그리고 심체성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 시키는 대로 네가 뭘 했는데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옆에서 조언해줄 사람이 있으면 더욱 시너지가 하지만 사실 성공하신 분들은 다 실패를 겪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학도 도움이 된다. 경매 투자 이런 건 좀 조심해라.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 이런 것도 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물건을 주의하고 권리를 주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나름 좋은 부동산을 샀다고 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금도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나중에는 원금도 제대로 못 갚아서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잘못 샀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최악의 상황은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건 그거를 받는 사람이 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잘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돈이 마련됐을 때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A라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이 운이 없거나 잘못 산 부동산이라면 저 또한 운이 없는 부동산을 샀거나 잘못 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A라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없거나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좋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매 나오는 모든 물건이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하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좋은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럼 누구는 경매를 나와갖고 망하고 누구는 흥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 부동산의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입니다. 지금 주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주의사항은 내 능력을 키워야지 그 부동산을 뭐 잘 샀다 못 샀다 심지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경매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 부동산 잘못 산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본인의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잘 살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것만 키우면 누구나 다 부동산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원장님 강의를 제가 몇 가지 들어봤는데 이런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대중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여야 돈을 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대중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많다. 공급보다 수요자가 많다. 그럼 서로 경매가 아니더라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면 이때 사는 사람들이 다 삽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싸게 사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없고 다 파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넘쳐나니까 서로 먼저 팔려고 1,000만 원, 1억 이렇게 싸게 팝니다. 네.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싸게 파는 겁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투자도 대중은 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어떤 또 경제방송에 갔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진행하시는 분께서 삼성전자네요? 그러더라고요. 9만 원일 땐 너도 나도 사더니 5만 원일 땐 너도 나도 판다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주식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시면 됩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손에 돈이 딱 집히는 순간 이성을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생각하지 않는 대중과 반대로만 움직여요. 비쌀 때는 살 게 아니라 팔고 쌀 때는 당연히 사면 이거는 돈이 된다. 지금 뭐 청약시장, 로또 청약 이런 말들이 벌써 6개월 전에만 해도 그런 말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럼 그들은 전부가 다 5년, 10년 후가 되면 다 부자가 돼 있느냐? 저는 그런 꼴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그것만 봐도 대중이 선택하고 원하는 것들이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 부원장님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정리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경매 물건을 하면서 채무자라고 하는 속칭 망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겠어요. 실제로 만나보면 뭐 정신 이상하다거나 IQ가 딸린다거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정상인이고 오히려 그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흥하려고 하거나 흥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동산을 잘 사서 흥하고 잘못 사서 망했냐? 절대 아닙니다. 대화만 해보면 이 사람이 돈을 벌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어떤 공부가 되어 있냐, 이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방송이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갖고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깝다면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의 어떤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